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불금입니다. 불금. 9월 10일이고요. 요새 계속 시장에서 제일 핫한 건 뭡니까? 오늘 시장은 반등은 어제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지나면서 오늘 오전한때 좀 투심은 불안정했으나 외국인이 코스닥을 또 사줬고요. 전기차 에코프로 BM이 종가상으로 사상 최고가를 오늘 경신을 했습니다. 30만원대 초반대 뭐 말씀드린 지 얼마 안 돼서 벌써 30% 가까운 상승률을 그쵸 보여주고 있는 에코프로 BM. 비단 SK 이노베이션과의 10조 원 가까운 그죠 어마한 그런 양극재 규모 때문일까요? 저는 전기차 침투율로 계속 작년부터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전기차 침투율이 이제 5%를 좀 넘어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5에서 6%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무슨 말이 더 필요해?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주식 분석하는 남자고요. 오늘의 증시 분석과 시장 정리 그리고 투자 전략 포인트까지 픽픽픽 종목까지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고 응원해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마감 시장 지표 살펴보겠습니다. 밤사이 미국 증시는 오전 한때 상승 출발한 3대 지수가 아무래도 또 계속되는 델타 변이 그리고 연준의 테이퍼링은 계속 시장에 어떤 잡음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이거는 핑계일 것 같고요. 이 델타 변이에 따른 반도체 공급망 우려 그리고 어떤 이 불확실성 확진자가 상당히 늘고 있고 치명률이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심지어 그래서 mRNA 방식의 그런 백신을 개발한 회사들이 웬만한 변이 바이러스도 다 치료하는 그런 백신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뉴스도 오늘따라 좀 눈여겨 보였었는데요. 어쨌든 차익 실현 물량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도 9월장이 좀 만만치 않은 모습이지만 하지만 지수는 고점에서 지금 나스닥 15,000, 다우가 거의 35,000 근처, S&P가 4,500 이런 근처인 것을 보면은 지수에 대한 조정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시 미국도 지수는 좀 박스권에 갇힌 느낌이지만 종목별로 대응은 많이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오늘 코스피에서 강세 테마, 약세 테마를 좀 정리해 봤고요. 아시겠지만 애플카 관련주들, 그쵸? 자동차 대표주 이 중에서 전기차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또 2차 전지까지 역시 확산이 되면서 오늘 KB증권의 어떤 리포트, 애플카 관련 리포트가 상당히 좀 약발을 시장에서 먹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약세 테마는 이게 강세 테마였고 자동차 대표주들 오히려 내연기관 이런 자동차 지금 변화를 일으키고 있지만 사실 여기가 약세를 좀 보였던 게 대조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피는 지금 보시면 오전 한때 그죠 상승 출발했으나 상당히 하락을 해서 투심을 위축시켰고요. 역시 외국인의 코스피는 5천억 넘게 팔면서 하지만 오늘 환율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환율은 어제보다 1원 떨어진 1169원에 마감을 했고요. 상승 종목이 그래도 하락 종목보다 월등히 앞서면서 종가상 그래도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에 하락이 계속 좀 연일 나오면서 불안정했었는데 금요일 상당히 마무리가 괜찮게 들어간 것 같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역시 외국인이 그쵸? 코스피와 다르게 1,000억 넘게 사는 모습 상당히 역시 중소형주 쪽으로 수급이 여전히 괜찮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시아 시장은 니케이 같은 경우 아시겠지만 그쵸 새로운 총리 거기에 대한 기대감 이거 사상 최고가를 계속 좀 랠리를 이어나가고 있고 중국의 규제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엔터주도 그쵸 연예인들 여성을 닮은 여성처럼 이쁜 남자 연예인들 방송 출연 금지 말도 안 되는 그런 규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국내에서도 카카오랑 네이버가 오늘은 반등에 성공했지만 이틀 동안 좀 상당히 고역을 면치 못한 게 결국에는 규제 때문이었는데 이놈의 규제가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기차는 결국엔 환경 규제, 저탄소 이런 규제 속에서 또 수혜를 입은 반대급부라는 걸 좀 생각하면은 꼭 규제가 주식시장에서 악재는 아니다.
그쵸? 기업의 본질 가치와 성장에 대한 스토리를 규제로 판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중국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좀 정말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죠. 공산주의 국가죠. 뭐 어쨌든. 근데 어쨌든 중국이 상당히 의미 있게 최근에 반등을 하고 있다는 거. 그쵸? 밤사이 유럽 시장은 괜찮았고요. 오늘 인베스트먼트 키워드 제가 꼽아 본 거는 총 4가지입니다. 4가지인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페북이 내놓은 스마트 글래스 안경이죠. 안경 안 되는 게 없네. 잠깐 소개해 드릴 거고요. 아시겠지만 증강현실 그쵸? VR, AR 가상현실, 증강현실 오큘러스도 그쵸? 오큘러스 안경 쓰는 거 있잖아요. 이거 가상현실 보는 안경 이거 지금 페이스북이 인수했죠. 2013년인가 11년에 인수를 했고요. 한 10년 전쯤에 인수했고 결국 이게 아마 이 증강현실로 가기 위한 초창기 모델이 아닐까. 그쵸? 테스트 모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이버는 있잖아요. 선글라스 만드는 여기랑 상당히 시너지를 일으키는 그런 안경을 내놨습니다. 미국에서는 9일부터 판매가 된다고 해요. 어제부터. 자, 그리고 CLSA 아시는 증권사죠? 증권사 네이버 카카오 규제 우려 과도하다. 영향은 없다. 결국 이 얘기는 좀 규제는 있지만 뭐 실적이나 앞으로 나아갈 성장성에 대해서는 큰 어떤 방향성은 뭐 문제가 없다. 오히려 주가가 이 정도 빠졌으면 사도 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뭐 그 덕분에 반등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자율 반등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아직까지 좀 공격적으로 매수하기에는 조금 규제 부분에 대해서 저는 금소법 규제 있잖아요. 소비자 보호법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플랫폼 안에서 상품 판매 이게 좀 큰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이거에 따른 매출이 그동안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실적 영향은 없다 이렇게 저도 보고 있고 다만 이 규제가 정권이 바뀌기 전에 혹은 정권이 바뀐 후에도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는 계속 모니터를 하면서 장기 보유에 대한 그런 투자에 대한 원칙을 좀 세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LFP 배터리 오늘 이거 삼성 SDI도 추진한다고 이런 내용 나왔고요. 뭐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미 준비 중이다. 근데 보시다시피 테슬라 모델 3 저가형 모델 이거 원래 유럽향에서 중국향에서 팔던 LFP 인산, 철 들어간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에코프로 비행 같은 NCM, 뭐 LNF 같은 경우에는 NCA, NCM, 그죠? 이거 뭐 다 들어간 게 NCM에 이런 양극재, 니켈 함량이 상당히 높은 거랑 다르게 좀 주행거리도 짧고 파워 출력도 약한 하지만 조금 안정성 있는 인산 인산철이 꼭 안전할까? 근데 리튬이 많이 들어가면 폭발 위험 이런 게 있다고 하잖아요. 니켈이. 그래서 이런 쪽의 배터리를 테슬라가 모델 3 판매를 총력을 다해서 올해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더 올리겠다 뭐 이런 내용을 일론 머스크가 또 사내 메일로 썼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랑 맞춰서 오늘따라 또 삼성 SDI가 이 LFP 배터리를 또 추진하는 그런 소식들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 얼마 전에 전기차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제가 영상 올리면서 마지막 주식 분석하는 남자 노트에서 이 내용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A만 나와도 뭐 아시죠? A는 애플입니다. 애플. A만 나와도 뛸 판이다. 오늘 LG전자 그쵸? 상당히 강했고요. 뭐 장중 5%, 종가는 한 4% 올랐나요? LG 이노텍 어제 떨어졌었는데 오늘 다시 올랐고요. 여기에 따른 또 소재주들 있잖아요. 뭐 NCM 아까 얘기한 NCM 결국 전기차면은 소재 그죠? 뭐 셀 업체 뭐 이런 거 그리고 여기 LG전자 오는 건 결국 전장 때문일 텐데 그죠? 이노텍은 전장에 대한 카메라, 자율주행, 또 아다스 여기까지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이슈는 전기차처럼 가치 맥락을 계속 보아야 되는 뉴스라서 가장 중요하게 꽂아봤습니다. 당연히 오늘의 픽픽픽 종목은 여기서 나오겠죠. 오큘러스 말고 지금 그쵸? 페이스북 스마트 안경 이거 IT 전문업체 더 버지에서 뭐 캡처한 건데 네이반이죠. 네이반 선글라스인데 그냥 선글라스가 아니고 이 선글라스에서 사진, 영상 찍어줘 말해라면 촬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AI 기능이 좀 더 들어간 것 같죠. 근데 AI보다 뭐 녹음 약간 음성을 인식해서 구동시키는 뭐 AI라고 하는 게 맞겠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시스템 반도체 이런 쪽으로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스피커 기능도 탑재했고 그래서 말도 해주고 영화 그 미션 임파서블의 탐 크루즈가 저는 생각이 나요. 어쨌든 한번 충전하면 6시간 와 외부에서도 꽤 사용할 수 있네. 그래서 이렇게 그렇죠. 페이스북의 증강현실 안경 개발의 첫 단계라는 평가. 이 앞으로 이 결국에 또 연결되는 게 메타버스 그죠? 이 그림인데
이 관련 수혜주도 최근에 제가 좀 조용히 하고 있는데 역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싸게 사신 분들은 굳이 겁낼 필요가 있는 그런 단기성 테마주가 아니라는 거, 이런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자, 애플 얘기입니다. 애플이 완성차 업체와 어제 손을 잡지 않고 독자적 애플카 출시를 준비한다는 소식은 어제 유튜브에서 이미 전해드렸고요. 오늘 관련주들이 근데 오늘도 급등세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쵸, 견적요청서라고 RFQ를 발생했는데 보면 부품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자체 소프트웨어는 제가 보기에 애플이 충분히 할 거고요. 그죠? 자동차 개발에 그리고 여기에 자율주행 뭐 이런 거는 애플이 스스로 할 거고, 근데 결국엔 하드웨어적인 부품을 들어가야 되는데 애플과의 기존의 어떤 애플 아이폰과의 퀄리티를 인정받았던 그런 회사들을 먼저 밀접 접촉할 수밖에 없었을 거고, 그게 LG그룹, 뭐 SK그룹도 뭐 접촉했었다고 하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결국 자동차를 위탁 생산하는 OEM 이런 색을 생각했었는데, 현대차, 기아, 뭐 도요타 이런 거는 좀 이제 생산 안 한 걸로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는 주도권은 애플이 그대로 가져가고, 아이폰도 예전에 그랬었거든요. 1년 상과 유사한 행보라는 분석이다. 제한적인 시각 속에서 이미 시장에서 검증된 아이폰 부품 공급망을 적극하려고 할 거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LG그룹, 그쵸? 넘어가죠. 뭐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LG전자 여기 구강모 회장 이 얘기를 하면서 마그나 인수하면서, 이거 언제 올렸죠? 7개월 전에 올렸을 거예요. 작년에. 작년 아니고 올해 초입니다. 올해 초에 올렸었고, 이때 전기차 시장 전출 마그나 합작했을 때 8개월 전에, 그쵸? 메타버스 연결하면서 뭐 LG노텍, 하이비전 이런 거 했는데 다 비슷한 그림으로 가야 됩니다. 자동차 안에서 메타버스도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죠? 전장도 생각하셔야 되고, 전장과 같이 뛰어놀 수 없는 카에서 즐길 수 있는 인포테인먼트. 그래서 구독 경제, 이것까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넷플릭스 같은 거, 디즈니 같은 걸 차에서 볼 수 있는 구독 경제, 이런 것들. 실적을 잠깐 가져와 봤습니다. 20년에 그쵸? 코로나 때 6조 3천억, 지금 6조 8천억, 매출은 그냥 늘어나는데 이게 확 늘어나는 게 그쵸? 보입니다. 작년에 거의 얼마예요? 50% 이상 점프업을 해요. 증감률, 그지? 50% 저가에 점프업하고, 이거 애플가가 반영 안 된 수치라고 보시면 돼요. 애플가가 반영되면 이 숫자가 퀀텀 점프 할 수 있는 숫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전장 부분에서 마그나와의 합작한 조인트 벤처에서, 그래서 상당히 보시면 ROE, 그죠? 자기 자본 이익률이 확연히 개선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내후년부터 좋아지고요. 부채 비율도 지금 그동안에 연구개발비, 뭐 영업이 계속 많이 까먹었던 거, 막 수천억씩 까먹었던 그런 휴대폰 사업부 버렸잖아요. 완전히 버렸기 때문에 전장에 집중할 수 있다. 이 영상들은 제 채널에 LG로 치시면은 검색이 되니까, 안 보신 분들은,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꼭 보셨으면 좋겠다. 오늘 자세한 얘기를 하면 아시겠지만 영상이 또 너무 길어지는 점, 그래서 이어지는 맥락 속에서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간단히 요약해봤습니다. 제가 1월에 말씀드릴 때는 이미 이렇게 급등했을 때 한 15, 16만원에서 얘기 드린 것 같아요. 뭐, 그쵸? 근데 지금 사서 2배는 오르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뭐 한 20만원 가까이 갔었다가 지금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가격 조정을 이미 받았고, 기간 조정을 거의 상당히 많이, 그쵸? 충분히 가지지 않았나. 결국 애플가 모멘텀으로 올라가지 않더라도요, 전장산업 부분, 그리고 OLED TV 시장이 이제 정말 많이 개화되고 있고, 휴대폰 쪽에서도 그렇고, LG 디스플레이가 또 자회사 중에 OLED 시장 확대하려고 캐펙스 투자 엄청나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EV 전기차 중에서 이미 파워 부품 레퍼런스는 마그나가 이미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UAM 시장, 또 유성 쪽이 아닌, 그쵸? 어반 에어 모빌리티, 도시마 항공, 이쪽에서 전장 부품을 카 인포테인먼트가 같이 해가지고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수천억씩 적자했던 모바일 사업부의 정리로 ROE가 개선되는 거, 이런 부분이 재무적으로 주가가 더 하방에 대한 경직성은 분명히 만들어내고 있지 않나. 그죠? LG 시그니처, HNA 가전 부분도 역시 좋다. 애플카가 아니어도 괜찮지만 애플카 확률이 높으면 모멘텀과 시너지는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오늘 추가적으로 업데이트 오랜만에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LG전자 거의 6개월 만에 다시 영상을 좀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충분히 사봐도 되는 가격이 아닌가. 제가 대형주 잘 안 좋아하는 거 아시죠? 대형주로 수익을 많이 내기는 저는 상당히 업사이드가 크고
디스크는 그래도 하방은 좀 상당히 제한적으로 오히려 성장주들을 많이 추천하는데 LG전자도 성장주입니다. 성장주인데 다만 대형주고 시가총액이 높다 보니까 좀 크게 움직이기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대형주 중에서도 그래도 상당히 괜찮은 종목들은 좀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서 간혹 이렇게 추천드린다는 거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노트입니다. 전기차 전환 계획을 연합뉴스의 이경환 인턴께서 이렇게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전체 자동차 오토메이커들이 언제까지 빠르면 25년 전기차 출시한다. 그죠? 생산 판매 준다를 볼까요? 35년. 친환경차 40만 대 판매 목표. 제네시스 얼마 전에 2040. 그죠? 미국 현구 순차적으로 모든 판매 전동화 완료. 전동화 완료. 전기차 판매 비중 80%가 목표지만 얘는 수소 관련해서 현대는 좀 가겠다 이런 거고 2030년까지 전체 생산 무대 전기차 전환. 볼보. 벤츠 2030년 전차종 전기차 출시. 폭스바겐 35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BMW 전기차 1천만 대 공급 30년 이제 10년도 안 남았어요. 길어야 10년에서 15년입니다. 전기차 침투율 지금 이게 퍼센테지인데요. 지금 글로벌 배터리 추가 방향성의 함수는 침투율이라 미래에셋 리서치 증권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얼마 전에 7월에 조금 꺾이는 척 했으나 상반기 때 코로나 또 재확산 되면서 이게 5%를 넘어갔고요. 5% 넘어갔고 중국은 이미 10% 넘어갔고 미국이 얼마 전에 2.5%라는 걸 영상에서 소개한 적도 있습니다. 미국항 캐펙스 투자 그리고 전기차 대세는 시장이 침투율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침투율을 급등한다면은 지금처럼 소재 업종들이 급등할 수밖에 없는 거. 그리고 이제는 소재 업종뿐만 아니라 이 전기차 밸류체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성장성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런 LG전자, LG이노텍 주가가 상당히 기간 조정에 기였었던 그런 대형주들도 상당히 눈여겨 지켜봐야 될 시기다.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리겠습니다. 자, 불금 되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전기차 밸류체인 소재부터 해서 그쵸? 이런 전장 부분 그리고 아까 UAM 모든 거를 연결해서 좀 생각하셔야 돼요. 연결해서 생각하면 투자의 답은 그래도 가까이 어느 종목을 사야 되는지 보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주식 분석하는 남자고요. 아직도 구독 안 하셨나요? 구독 안 하시면 후회하실 겁니다. 고맙습니다.